네, 안녕하세요. 도자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.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.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. 나이도 먹고,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, 그나마 좀 임차인들한테는 좋은 소식, 그리고 임대인들은 좀 더 납득하지 못할 소식이기도 한데, 1월 4일자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. 그리고 그날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이 됐거든요. 그래서 두 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집합 제한 조치 등을 뭐 3개월 이상 받았다고 하면 나 계약 안 해.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해지 가능하다는 거예요.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. 그러니까 개정안만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나왔다는 것 때문에 새로 바로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2항이 지금 신설이 된 겁니다. 내용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.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어느 경우에 폐업하면 그렇다는 것을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어요.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신설된 조항이거든요. 그리고 이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이 얘기가 뭐냐면 둘이 합의하자 협의가 필요 없다는 거야. 이 요건에만 맞으면 바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가 되면 계약은 종료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임대인은 빨리 보증금 마련해야지. 근데 그 요건들이 뭐냐? 그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어야 돼요. 그것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. 당연히 행정청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하지 그냥은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았어야 되고 그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 돼야 돼. 여기서 총 3개월 이상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연속해서 3개월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 달 받고 또 한 달 받고 한 달 받아도 3개월만 넘으면 된다는 거지.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3개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. 3개월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경제 상황이 중대하게 변동이 돼야 돼. 그러므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 폐업해야 돼.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그 규정이 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받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정이 변동됐다는 건 자기 수익이 많이 줄었다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폐업도 안 했는데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. 왜냐하면 임대인은 계약이 2년짜리 계약이든 3년짜리든 5년 하는 경우도 있거든. 5년을 해놨어. 그러면 임대인은 5년 동안 계속 그 코로나가 있든 말든 차임 받을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계약 해지. 그럼 4년은 어떻게 되냐고.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기도 하거든요.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오니까. 물론 이제 더 금액을 낮추면 되겠지. 이게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균형을 잡기 위한 법을 만든 건데 근데 양쪽에서 임차인은 환영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좀 강력한 조치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 요건 중에 하나가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는지도 봐야 돼. 집합 제한 조치 받았는데 그래도 소득이 계속해서 줄지 않아서 발생해. 근데 그렇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적 사정이 변동됐다는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얼만큼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는 이건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판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어쨌든 30-40% 변동이 됐다. 그래서 나는 폐업 신고 냈다.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. 제일 논의가 많을, 그 다음에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을 부분은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차피 안 됐어. 지금 2년째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. 안 되다가 집합제한 조치 받았는데 똑같아. 달라진 거 없어. 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돼. 그러면 이거 폐업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.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전후로. 제한 조치를 받기 전과 후로.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어쨌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
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법률 조항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위안을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워낙 힘드니까. 근데 이러다가 우리 사회 구조가 완전 바뀌어버릴 것 같은데. 상가 지금 이 뭐 아파트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건물마다 밑에 상가들이 많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거 한 3분의 1은 없어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뭐 일부 막 배달하는 데만 생기지. 이게 근데 계속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될 것 같거든요.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었어요. 이거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원래는 지금 같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정이 변경된 거야.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매출이 급감한 거를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겠느냐. 근데 예전에는 이 사정 변경을 불가항력까지 봤던 거야.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인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천재지변이 있어서 도저히 이게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악화돼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받아줬던 거야. 그러니까 불가항력론이었던 거지 옛날에. 천재지변에 가까울 때만 계약을 사정 변경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원에서 판결이 90% 이상 명동에 있던 이 액세서리 업체가 화장품 팔고 하는 데가 매출이 급감하니까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는 걸 받아줬던 거거든요. 이 판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. 그래서 그때 요 계약서에는 그때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, 도시계획, 화재, 홍수,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. 이 조항이 있었거든. 근데 이 조항에 이 불가항력이라는 게 홍수, 폭동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도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판결을 지금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법이 생겼기 때문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느냐? 부칙이 2022년 1월 4일 날 공포가 됐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즉시 시행했어. 그 다음에 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됐냐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.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그날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날 시행하고 다 적용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뭐 고민은 없죠. 그냥 다 적용되는구나. 근데 너무 급박하다?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입법부가 결정한 법률, 통과시킨 법률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위원 제청이 돼서 그 법률이 위원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임차인 여러분, 그 다음에 또 임대인들도 이 내용을 잘 아셔서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거나 차임을 좀 감액해 줄 수 있거든요. 그거는 법에 이미 2020년도에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차임을 좀 감액해 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